현실에서는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드러난 쪽은 괜찮고 뒤쪽은 개판이고, 이렇게. 왜? 빈민에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그런 이런 것들.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계속 올라가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 떨어질 것만 보이고, 이런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참는 사람은 이게 화가 쌓이느냐? 쌓일 필요가 없어. 왜 쌓여? 언제든지 제낄 수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한 사람만 참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참을 필요 없어요. 약자인데 참기까지 하면 너무 비감한 거 아니요? 탄트라, 그게 성욕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성적 자극들을 승화시켜서 뭘 해보겠다 이러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야리해졌지. 그런 거를 저거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뭐 죽은 사람이니까. 라준시 교단이라고 있어요. 라준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준시? 그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해. 그게 뭐 원래 인도에 뭐 대학 교수인가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인도 쪽에서 좀 하다가 미국에서 먹혔거든요. 그 양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먹혔었어. 그렇게 해서 그 라준시 교단이 거의 한 도시급 정도가 있어. 큰 땅을 샀다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땅을 사서 거의 공동체 비슷하게. 그런데 라준시 그 명상센터에 들어갈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에이즈 걸렸나를 검사를 하고 가야 돼. 아니, 명상 배우러 가는데 웬 에이즈 검사를 해갖고 그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눈 맞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약간 성욕숭배? 성욕숭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티베트 불교 거지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각성을 해낼 수 있대. 각성을 하는지 지가 느끼는지 뭘 어떻게 구분을 해, 그거를. 한 1000번 하면 각성이 되나?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늙으면 그나마도 아무것도 없을걸. 그래서 그런 건 다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교 같은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교는 독신 집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종교나 수행 집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신과 재가. 그러니까 재가는 결혼하는 집단. 그러니까 유교도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결혼하는 집단. 결혼하는 집단. 서로 약간 모토가 다른 것뿐인 거예요. 불교는 불교도 다 독신은 아니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독신 집단이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계종 비중이 커서 마치 스님들은 독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몇몇 종단 외에는 전부 다 결혼을 허용한다. 그리고 스님들 비중만 봐도 그냥 스님들, 한국의 모든 종단을 통틀어서 스님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반반 정도 될걸? 왜? 몇몇 종단만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뭐 러시아 종교라든지 뭐 동방 종교라든지 이런 데 다 결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로마 가톨릭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수기 때문에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결혼 안 할 필요도 없어. 왜? 아니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불교는 호적정리해라가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팀하고 혼자 사는 팀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럴 것 같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혼자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요즘 애들이 결혼을 잘 늦게 하고 막 이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는 비율도 훨씬 크대잖아. 공무원도 하다가 때려친대잖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때려쳐버린대. 왜? 혼자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애가 있고 이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도 안에서의 종교라 그래도 거기는 우리식 유교 같은 거죠. 유교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게 권력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첩을 두죠. 첩 있죠. 그래서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만드는 게 탄트라, 그러니까 밀교, 탄트라 밀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뭐가 있냐면 다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킨이.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생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줄 수 있대. 아유, 그런 깨달음은 좋겠다. 걔네들 그렇게 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창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거지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티베트에 그럽니까? 안 하죠. 왜? 우리도 기생 없어졌잖아.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존재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없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들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런 방식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누가 그런 거를 조사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사창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인권하는 사람이었거든. 봤더니 진짜 잘못돼서 오는 분들도 있대.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선택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게 선택을 합니까? 적성에 맞는 분도 계신 거예요. 사람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돈 벌기가 쉽지가 않대. 근로의욕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안 좋게 이상하게 돼서 되는 분들이 되게 막, 그러니까 불쌍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분이 난 얘기를 들었어. 담배를 피는데 담배도 진짜 나 그렇게 피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이거를 들이마셨다가 내뿜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피는 사람들이냐면 최대한 니코틴 흡수를 많이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그 여성분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현실에 살고는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담배만 가지고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조사를 하니까 점점 능동적인 분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뭐 생계에 찌들리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있어도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만들어지면 안 되지. 근데 티베트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갔었어요. 우리가 기생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다 조건에 의해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현대 문명화되면서 싹 없어졌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면, 정당하고 올바른 거고 그게 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유지됩니다. 우리도 없어진 것들이 있고 전통이라 그래서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정당한 건 살아남았어. 김장하고 김치 이런 거 그냥 살아남았잖아. 지금도. 왜?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전통 중에서 없어진 것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국악을 돈 주고 살린다고 저게 살아나겠냐. 그러면 지그들이 살아남을 생각을 하든지, 범이 내려온다를 하든지, 범이 내려온다, 차라리 이런 거라 하든지, 뭐 그거 뭐 듣기도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천도제 뭐 49제 지내다고 예전에 밥 먹고 했어요. 한 2-3시간 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이라고 또 밥 먹고 오후에 또 한 2-3시간 또 서너 시간 막 이렇게 해갖고 총 길이가 한 4-5시간 막 서로 힘들지. 서로 힘들. 지금은 한 3시간 이렇게 쫙 줄여버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탄트라 계열은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탄트라 계열은 대부분 쓰레기야. 몰라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된다는 놈들은 대부분 다 가해자들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이야. 첩제도 기생제도 옹호하죠. 그거는 바람직한 제도지 뭔 소리야? 그러면 피해자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티베트 불교 굉장히 미개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티베트 불교만이 그걸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는 그런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말하는 거는 원간섭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간섭기는 티베트 불교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때 그런 게 있어서 한국 불교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왜 민중은 불교를 지지하지 않았느냐. 정권이 선택을 바꿀 수는 있어. 하지만 민중이 지지하면 함부로 못 바꾼다니까. 그런데 왜 민중이 가만히 있었느냐. 티베트 불교가 워낙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국민이 나서줘야 되거든. 근데 위험한데 아무도 안 나서줘.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나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그 얼삥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세탁된 티베트 불교만 보고 티베트 불교는 좋은 거 아니냐. 좋지. 지금은 이제 사람 됐지. 왜 다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거든. 다 완전 박살 났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렸지. 그랬다고 쟤네들이 지금 정당하냐? 그 과거가 정당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정당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가. 절대. 저렇게까지 안 가. 야, 인도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참, 할 말 다 했지. 인도도 가보면 거지 같거든. 자, 올해 인도 가잖아, 겨울에. 막상 가봐라. 저한테도 계속 좀 더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뭐 계속 얘기하거든. 차라리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낼 테니까. 한국용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돈을 낼 테니까 좀 더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데리고 모시고 가고 싶어도 차가 안 됩니다. 왜? 인도는 무조건 2좌석에 1명이 앉아야 돼요. 왜? 일정도 길고 차도 거지 같아요. 차만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길도 거지 같아요. 고속도로인데 비포장도로 느낌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차도 다 거지 같아. 그러니까 쇼바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서 닭장같이 앉아 있잖아. 와, 눈 뒤집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더 받으면 누군가 둘이 앉아야 돼.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둘이 앉게 하면 비용이 낮아지지. 차량비나 이런 게 낮아지죠, 당연히. 그거를 선택지에서 넣으면 절대 안 돼. 왜? 안 가본 게 아니니까. 안 가봤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안 돼. 그리고 인도 고속도로에는 개도 가고 소도 가고. 그 고속도로입니다. 이게요? 예. 뭐 놀랍죠.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그런 인도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참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람살라 그 뒤쪽에 가면 전부 뽕쟁이들이야. 저 마약하고 있고 그런 히피 문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현실에서는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드러난 쪽은 괜찮고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거지. 북한 평양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뒤쪽은 개판이고. 이렇게. 왜?
빈민에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그런 뽕 이런 것들, 그 통제가 안 되거든요. 국가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있어야 그걸 통제하거든. 우리도 사실 지금 많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계속 올라가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 떨어질 것만 보이고, 이런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손을 댈래도 뭐 알아요, 손을. 가서 양귀비나 따다가 피든가. 그래갖고 양귀비 따다가 피면 이제 꽃양귀비 맵기만 하고요. 마약 성분 없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아무리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면 꽃양귀비입니다. 꽃양귀비. 참 어떻게 보면 그 양귀비도 재밌다. 뭐 장미에 가시 있는 것처럼 양귀비는 그거잖아.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그지? 보고 있으면 뭐가 치명적인지 모르겠어. 꽃이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애가 좀 이렇게 약간 어벙해 보이는 느낌인데. 양귀비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그죠? 근데 뭐가 치명적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국의 진짜 양귀비도 떡대죠, 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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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티베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뭔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 나라는 문제가 있고, 뭐 동남아나 티베트나 그런 데에서는 뭐 진짜 수행이 있을 거다. 네가 진짜 개똥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가.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우리 그 80년대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뭐 임수경 뭐 이런 분들 북한 넘어가고, 좋으면 그냥 살아. 안 와도 돼. 근데 꼭 왜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티베트 불교가 좋고 뭐 저 동남아 불교 좋아. 가. 괜찮아. 갈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미국도 그렇게 가거든. 미국도 그렇게 가거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거기는 잠깐 갔다 오고 계속 거기 얘기만 해. 지가 뭐 한 10년씩 살았느냐? 아니야. 미국 간 사람은 한 80%는 안 오던데? 미국에서 자리 잡으니까 안 오던데? 근데 동남아나 저 티벳 갔다 오는 사람은 뺀질하게 들어와요. 지도 싫은 거야, 지도. 마치 북한에 예전에 북한 찬양하다가 지는 안 가지. 똑같아. 그런 놈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으면 자기가 먼저 행동한다니까. 미국에는 도대체 뭔 꿀을 발라놨는지 돌아왔다가도 또 하려고 하더라고. 왜? 우리나라가 더 팍팍하대. 거기서 약간 유색인종 차별받고 차라리 그게 낫대. 여기가 더 힘들대. 게다가 우리나라가 인간관계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은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너는 좋은데 네 가족 관계까지 내가 다 얽히고 싶지 않다. 너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왜 네 사촌까지 내가 결혼식 뭐 장례식까지 가야 되냐. 아니 이거 진짜 있는 얘기. 하나를 얻으려고 막 세트로다가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약간 또라이들이 몇 명 섞여 있거든. 종합 선물 세트 어디 받으면 맛없는 거 있어요. 거기에 맛동산 여기 왜 들어와 있니? 뭐 이런 거 있어. 맛동산이 그냥 단품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에서는 이게 조금 이런 느낌 있어. 아주 또 그 가족 모임 만나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이러면서 오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세댁은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그걸 어떻게 다 감수하냐. 그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결혼을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조사 문제도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
그래서 어머님 이게 사촌인데 꼭 가야 되나요? 당연히 가야지. 그 집하고 얼마나 돈독한데, 뭐 돈독한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받고만. 뭐 있어. 있어. 아니 다 겪는 얘기예요. 정혜원은 빠져도 되는데 준혜원 빠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은 빠져도 되는데 쉽게 말해 정혜원이기 때문에 그럼 바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아유 저 집은 좀 애가 잘 못 가르쳤는가 봐. 뭐 이런 거 있다니까. 아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내가 보기엔 더 힘들 것 같거든. 날 설고 물 설고 그 다음에 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를 거고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얘기하잖아. 백인 흑인 밑에 황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고 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여기가 더 만만치 않은가 봐. 뭔가 더 강력하게 우리는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 밖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너무 힘들던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 상황만 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다. 지옥에서도 계속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걔가 평생 동안 한 가지 사료만 먹으면 맛에 대한 나는 맛을 초월했느니라. 그 개농갈 선생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 나는 맛의 초월자.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집안에만 원룸 안에만 있고 주인하고 둘이서만 살면 세상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개가 그 착각한다던데 집에서 살면 개를 잘 못 보고 사람을 많이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 왜냐면 대상을 자꾸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까지 다 넣어서 서열을 정한대잖아. 요까지 다 넣어가지고 요 가족 4명이면 요까지 해가지고 나까지 같은 레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해서 너는 나보다 밑에. 아니 진짜 그 자신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몰라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